안녕하세요. 몇 달 뒤 결혼을 앞두고 있는 31살 동갑 커플입니다. 오늘 남친과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도중 이상한 헛소리를 하길래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 글을 써봅니다. 우선 저희는 결혼 후에도 맞벌이를 할 예정이에요. 그런 이유로 여건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할 때 하더라도 기본적인 가사 부담은 정해놓자 하고 얘기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음식의 간을 도저히 못 봐서 짜거나 싱겁게 된다며 음식만큼은 요리에 취미가 있는 제가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겁니다. 전 어차피 요리하는 걸 좋아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대략 집안일을 나눴는데 저는 요리, 냉장고 정리, 욕실 청소 담당, 남친은 청소, 빨래, 쓰레기 버리기를 담당하고 장보기는 제가 마트 온라인 배송으로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밥 차리기는 한 명이 아침을 차리면 나머지 한 명이 저녁밥을 차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친이 아침에 제가 반찬을 만들어서 차리면 저녁밥을 제가 해놓은 반찬을 데워서 자기가 차리는 걸로 하자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좀 당황했어요. 아침에 샤워도 더 오래 하고 머리를 말리는데도 시간이 훨씬 더 걸리고 화장도 해야 돼서 아침 출근 전 요리해서 식사 준비하는 건 불가능하다. 내가 퇴근 후 다음날 아침목까지 넉넉히 음식을 만들어서 저녁밥을 차리겠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 샤워하고 옷 입고 로션 2번 두드리면 출근 준비 끝나서 시간 여유가 많은 네가 아침 식사를 차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내가 가사 분담을 더하는 걸로 다시 정하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저한테 진짜 잘할 거니 출근 전 먹는 아침밥만큼은 꼭 제가 새로 해준 밥과 간 만들어서 차려주는 반찬을 먹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밥에 김치와 계란말이, 국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한 말을 이해 못하는 건가 싶어 답답했습니다. 해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천도 못할 걸 해준다고 할 수 없지 않냐. 하고 말을 해도 일단 몇 달만 해봐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해도 고양이 눈으로 제발 하는데 정말 말이 안 통했어요. 여태껏 양보해줬으면 해줬지 양보를 바란 적도 없고 엄살을 부린 적도 비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는 남친이 갑자기 저러니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를 잡으려고 연기한 건가 싶으면서도 그렇다기에는 집안일을 떠넘기는 것도 아니라서 저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시도도 안 해보고 너무 매몰찬가 하는 생각에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고 너무 심란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추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글을 쓰고 이제야 확인했네요. 조언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 놀랬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취미가 요리가 된 건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이 집안일을 분담하셨고 요리 준비는 함께 하셨지만 평일은 엄마가 음식을 하고 밥을 차리셨습니다. 부모님과 3남매의 식사 중 누군가 밥이나 국이 부족하거나 물이 필요하면 부족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가지고 왔으며 각자 본인의 방은 스스로 청소하며 자랐습니다. 저는 여동생과 한 방을 썼는데 어린 동생도 제가 청소를 할 때 거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자라면서 엄마의 집안일 기여도가 월등히 높은 게 보이더라고요. 밥 차리실 때 밥과 반찬, 수저 나르는 걸 돕다가 엄마를 위해서 엄마가 좋아하는 잡채 만들기를 시도해봤어요. 냉장고에 있는 걸 꺼내서 재료를 다듬다가 시금치, 당근, 계란 지단이 엄마가 좋아하는 또 다른 음식인 김밥 재료와 겹치길래 단무지를 사서 김밥도 말았습니다. 처음 했는데 망치지는 않았는지 다른 가족도 맛있게 먹었고 엄마가 정말 맛있게 드셨어요. 이후로 김치찌개, 된장찌개, 계란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우려고 시작한 거였는데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 게 재미있어서 즐겁게 하다가 취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욕실 청결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매일 아침과 저녁에 샤워하러 욕실에 들어가면 변기, 세면대, 욕실벽과 바닥을 청소한 후 샤워를 하고 타월로 세면대와 바닥에 수분을 닦고 물기를 말립니다. 그래서 남친과 집안일 배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에게 익숙한 음식 만들기와 욕실 청소를 맡게 된 거였습니다. 장 보는 것도 엄마가 장 봐야 되는 걸 알려주시면
마켓에서 기본으로 나오는 쿠폰과 마일리지 등으로 저렴하게 무료 배송으로 장을 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은 온라인으로 보자고 한 거고요. 전에는 시장이나 마트에 다녀오기도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으로만 장을 보고 있습니다. 빨래와 청소와 쓰레기 버리기도 꼼꼼하게 제대로 하려면 시간과 체력이 많이 소모되고 힘들잖아요. 저는 혹시라도 퇴근 후에 제가 맡은 일을 다 했다고 저와 마찬가지로 힘들게 일하고 온 남친이 혼자서 일하는 걸 보며 뒹굴거릴 생각이 없었어요. 아침밥 얘기할 때 감정이 스물스물 고조되길래 해결도 못하고 감정 싸움을 하게 될까봐 억눌러서 그런지 자고 일어나서 그 생각부터 나더군요. 그래서 아침에 나름 남친의 입장도 헤아리려 애쓰면서 쓴 글이었습니다. 오늘 퇴근 후 남친에게 말했어요. 진짜 요리 관련 가사만 내가 하고 나머지를 네가 설렁설렁이 아닌 제대로만 다 한다면 나도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대신에 나는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일찍 잘 거다. 나 잘 때 절대 귀찮게 하지 말고 자게 놔두고 평일이며 주말이며 너 혼자 애를 먹든 말든 밥 먹고 유튜브를 보며 놀다가 일찍 자고 아침에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갓 지은 아침밥을 차려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난 그렇게 안 할 거다. 한 명은 체력이 바닥나고 시간에 쫓기며 아둥바둥 집안일에 치여 찌들어가는데 나머지 한 명은 그러던지 말던지 나만 편하면 돼. 하며 뒹굴뒹굴하는 게 부부가 맞다고 생각하냐. 연애 초반부터 맞벌이 부부는 함께 가사를 하는 거라는 공감대가 있었던 너였는데 사귀면서 지금까지 새밥, 새국, 새반찬으로 아침밥을 차려달라고 하기는커녕 아침밥을 차려달라는 말도 하지 않던 너였는데 결혼이 진행되니 새로 한 밥에 김치, 계란말이에 국이라도 된다. 아침은 꼭 내가 차려준 걸 먹고 싶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 그동안 네 언행이 가식적으로 보일 지경이다. 결혼 후 아내가 차려주는 아침밥이 그렇게 먹고 싶으면 나와 헤어지고 새밥 지어서 남편에게 아침밥을 차려주는 게 취미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라. 하고 말했습니다. 얘기 도중에 끼어들려는 거 다 듣고 말하라고 했는데 막상 말을 마치니까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말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냥 어제 잠을 설쳐서 피곤하다. 자야겠다. 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솔직히 정 떨어져요. 제가 아침에 준비해서 출근하는 거 힘겨워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 있는 밥과 반찬을 차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새로 해서 차려달라니. 마음 식는 거 한순간이네요.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짧은 후기를 남깁니다. 남친이 어제 제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다 미안하다. 다시는 아침밥을 해달라고 얘기 꺼내지 않겠다. 그동안 해왔던 대로 여건이 되는 사람이 하는 걸로 하자. 하고 말했지만 어젯밤에 마음을 정했고 오늘 저녁에 연락하려고 했다. 헤어지자. 하고 말했습니다. 아무런 답변 안 하고 어물쩍 넘어가도 끝이고 엄마가 시켰다 해도 끝. 로망이었다 내지는 아침밥을 대접받는다고 자랑하고 싶었다 해도 끝이다. 그리고 너가 진심으로 새로 만들어서 차려주는 아침밥을 원했어도 끝이고 괜히 해본 소리라도 끝이다. 결혼을 앞둔 시점에 그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태도로 연애 초부터 둘이 합의했던 걸 종이 뒤집듯 뒤집으며 고집부린 것도 너의 일부이다. 너의 아주 큰 그 일부를 나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헤어졌습니다.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기에 후회는 없어요. 솔직히 아무렇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미 남친의 그런 모습을 본 상태라 이대로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되면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생길 거란 걸 알기에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합니다. 제가 글을 올리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겠네요. 진심 어린 조언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산 것도 안 돼, 저녁에 만든 것도 안 돼. 반드시 꼭 아침에 새로 만든 걸 먹고 싶다니. 뭐 저런 놈이 다 있죠. 아침밥은 꼭 네가 차려준 걸 먹고 싶다는 말은 매일 아침 네가 고생하는 꼴을 보고 싶다는 말 아닌가요? 두 번째 댓글. 일단 결혼만 하고 보자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님이 요리를 원래 많이 해봤다고 하니 한 번이 두 번 됐을 거예요. 그러다 은근슬쩍 집안일은 전부 님 차지가 됐을 겁니다. 정말 잘했어요. 세 번째 댓글. 잘 헤어지셨어요.
저는 사귀는 남친이 둘 다 돈 버는데 집에서 밥 어떻게 해먹냐며 아침은 빵이나 시리얼 먹고 저녁은 매일 사 먹자고 했거든요. 말이라도 이렇게 하는 남자 만나세요. 네 번째 댓글. 돈은 같이 벌어야 되고 아침까지 차려 바쳐야 돼요. 채소 맞벌이 하는 것만큼 외벌이로 벌어와서 집안일만 하게 만들던가. 돈도 못 버는 게 대접은 받고 싶고 아주 지랄 났네요. 안녕하세요. 결혼 10년차 주부입니다. 결혼 당시 친정과 시댁에서 각각 3천씩 도움을 받았고 거의 풀대출로 구매한 집이라 출산휴가를 제외하고 계속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사이가 좋고 딱히 갈등도 없었기에 10년간 잘 지내왔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시누이는 결혼 12년차 전업주부이고 시댁에서 집과 차 모두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신우가 전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우 아이들을 돌봐주고 계십니다. 시댁, 신우, 저희 부부 모두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살고 있는데 워낙 큰 단지라 같은 아파트 느낌은 아니에요. 현재 코로나로 아이들 등교가 안 되는 상황이고 학원도 방문 수업도 불안해서 전부 스톱한 상태입니다. 탄력 근무제로 남편과 둘이 교대로 근무 중인데 애들이 초등학생이지만 저학년이라 부부가 둘 다 비는 시간엔 CCTV를 틀어두고 가슴 졸이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조마조마 가슴을 졸이며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더군요. 신우 애들 봐주고 있는 걸 알고 있었기에 못된 마음이 생겨 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끊어지고 또 오더군요. 몇 번을 안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전화가 오길래 혹시 어디 편찮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 놀래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하시는 말이 지금 홈쇼핑 방송에 나오는 물건 좀 사서 보내라 였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위에 좋은 약이라고 하시면서 사족을 붙이시길 본인이 요즘 손주들 보고 신우네 살림 살아주고 하느라 힘들어서 소화가 안 된다. 그런데 내시경을 하자니 요즘 시기가 이래서 병원에 가기가 무섭다.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머릿속에서 뭔가 탁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대답 없이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신우가 자기 집 주소를 카톡으로 보내왔더군요. 그리고 다시 전화가 오길래 받았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니? 저거 매진된다. 빨리 주문해라. 신우 집으로 보내라. 그 말에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이성의 끈을 간신히 붙잡고 눈으로는 CCTV 속에 컵라면을 먹고 있는 내 새끼들을 보며 신우 애들 돌보고 집안일 하시다 아프신 걸 왜 저한테 사달라고 그러세요. 딸한테 얻어먹으세요. 이렇게 한마디 하고 끊어버리고 바로 차단했습니다. 이게 한 사흘 전 일이네요. 그 일로 시가가 발칵 뒤집어져서 돌아가며 전화에 문자에 난리도 아닙니다. 신우가 그러네요. 딸 자식들 봐주는 게 뭐가 그리 세민하고 화가 나서 속 좁게 구냐고요.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남편도 지 엄마가 울고불고 하니 짠한지 그냥 다른 핑계대지 그랬냐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쌍욕하고 싶은 순간이 수십 번이었지만 다 남편 보고 참았는데 이제 참지 말라고 부채질을 하는 건지 아주 지랄들이 났다 하는 생각만 드네요. 추가입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일이 있어 글을 쓰다만 느낌으로 갈기고 끝났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네요. 댓글들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댓글 주신 말씀처럼 같은 단지에 살면서 손주들 차별하는 게 진짜 서운했었습니다. 돈도 마음도 몸도 전부 그쪽으로만 향하는 게 짜증났고요.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은 할머니를 누구네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신혼의 큰애 이름으로요.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한테 본인이 아들, 딸, 집 다 해줬다. 손주들도 다 키워줬다. 하며 떠들고 다니셨던 시어머니셨습니다. 신우의 진상짓은 한두 번이 아니었고 대부분이 애들 문제였습니다. 저희 애들 하는 거 자기 애들도 시켜야 한다거나 저희가 어디 가면 자기네도 무조건 가야 된다. 그게 아니면 너희도 가지 마라. 이런 식이었죠. 시어머니도 김장이나 제사 같은 건 무조건 저를 부르셨고
명절에 신우부부가 애들 시댁에 맡기고 여행 갔을 때는 저한테 친정 가지 말고 신우 애들 보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금전 부분에 있어선 아들, 딸 똑같이, 보살핌에 있어서는 딸이니까 본인만, 이런 주의였습니다. 고모와 할머니가 다 근처에 사는데 척지고 살아봤자 애들한테 좋을 거 없다 싶어 그냥 모르는 척 안 보고 안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싶네요. 저도 원래 성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남편도 그거 잘 알고요. 결혼과 동시에 저와 동갑인 신우가 하대하듯 말하길래 빡쳐서 한판 붙고 영 끊고 살았었는데 아기 임신하면서 왕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뒤 굳이 부딪히는 일 없이 지내왔어요. 이후 시댁에 대한 건 대부분 남편이 쳐내주니 괜찮다 싶었고 간혹 문제가 생겨도 애들 때문에 참았던 건데 남편도 똑같다 싶네요. 이번 일이 생기고 집에는 아이들이 있어 일부러 큰 소리 안 내려고 참았고 출퇴근하면서 통화로만 이야기를 한 상태라 남편의 진짜 마음이 어떤지 얼굴 맞대고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항상 방관자였던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연락이 오셨기에 안 보고 살아도 그만이니 싫은 소리 하실 거면 끊으시라고 했더니 말 없이 한숨만 쉬고 끊으시더군요. 여태껏 가족들이 별짓을 다해도 한마디도 안 하셨던 분인데 참 기가 찼습니다. 친정에선 이런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지방에 계시고 제가 막둥이라 연세도 많으셔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 혹시 몰라 회사에 친정 쪽으로 지원 갈 수 있나 문의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냥 화풀이로 글을 적었던 건데 신우와 남편에게 링크를 보내줘야겠어요. 이거 읽고 나면 더욱 난리가 나겠지만 근 20년 내에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 말할 데도 없고 답답하고 정리도 안 됐었는데 글을 적으면서 뭔가 좀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이네요. 이래서 사람들이 자기 집안 속사정을 다 적는구나 싶습니다.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본인 딸 애들 봐주면 딸한테 사달라고 하지 시어머니 진짜 이상하네요. 그 와중에 주소 보내는 신우이는 더 이상하고. 쓰니가 구매 대행 업체인가요? 신우 지네 집으로 오는 거 지가 구입하지 그걸 왜 올케한테 시키는지. 시가 사람들 단체로 머리가 이상합니다. 하긴 그 모양이니 며느리가 왜 화가 났는지 이해도 못하고 샘나서 속 좁게 군다는 저딴 소리나 하죠. 두 번째 댓글. 병신 같은 시댁이네요. 신우 지엄마 골수 뽑아먹으면서 지가 지엄마 챙기지 누구한테 챙기라는 거야. 며느리가 도대체 왜 챙겨야 하죠? 신부가 이쁜 것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대부분의 시가들은 왜 저렇게 개념이 없는 건가요? 짜증나게. 맞벌이에 열심히 살아주면 고마운 거 아닌가? 해주는 거 뭣도 없으면서 무슨 벼슬인 거 마냥 구는 거 진짜 극혐입니다. 세 번째 댓글. 님 성격 나쁘다면서 결혼하고 10년을 맞벌이하며 시댁 뒤치다거리까지 다 하셨어요. 그러니 남편이랑 사이가 좋았겠죠. 그런데 이번에 님이 한마디 하니 남편과 사이 안 좋아졌죠. 그게 진실입니다. 그러고 살지 말아요. 자식도 있다면서 아이들이 님처럼 살면 좋겠어요. 남편이 지랄하면 시댁에 반납해버려요. 남편 놈 지 자식들이 집에서 위험하게 컵라면 먹고 있는데 일하는 와이프한테 그게 할 소리입니까? 네 번째 댓글. 잘하셨어요. 시가에서 며느리를 막대하는 것과 처가에서 사위에게 조심하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남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잘 안 참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미리 조심하는 겁니다. 친정 부모가 천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천사 같은 부모는 딸만 낳고 악마 같은 부모는 아들만 낳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 다 거기서 거기죠. 그냥 막대하세요. 어차피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도 덕볼 것도 없겠네요. 다섯 번째 댓글. 그 집은 신우만 자식이고 아들이랑 며느리는 돈 벌어오는 하인 부부네요. 그러니 나를 대접해라 이거죠. 같은 단지 안에 사는데 딸네 손자는 돌봐주고 맞벌이하는 아들네 손자는 컵라면을 먹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고요. 님 남편은 자기도 차별받고 애들도 덩달아 차별받는데 화도 안 난대요.
이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남편이 화내고 시가를 뒤집어 엎을 일인데 남편이 등신이라 그런가? 아니면 주워온 자식이라 키워준 은혜를 보답하려고 그러나? 어찌되었든 효도는 혼자 하라고 하시고 님이랑 아이들은 이제 완전히 빠져요. 명절이든 생일이든 무슨 날이든요. 아들이 저 모양이니 며느리고 손자고 업신여기죠.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이번 달 넷째 주에 친정엄마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연차를 몰아서 쓴 상태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집안 사정상 엄마와 떨어져서 자랐었고 연락도 중간중간에 겨우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창시절 운동회나 졸업식 때 친구들 엄마가 오는 게 부러웠었고 엄마와 소소하게 쇼핑하는 또래 친구들이나 목욕탕에 같이 다녀왔다는 친구들이 항상 부러웠습니다. 그런 제가 엄마와 다시 연락을 시작하게 된 건 3년이 조금 안 된 것 같네요. 그동안 제가 지방에 살고 있고 엄마께선 수도권에 계시다 보니 일 때문에 바빠 주말에 몇 번 올라가서 보는 게 다였습니다. 가더라도 토요일 아침에 출발해서 같이 점심 저녁을 먹고 난 후 일요일에 아침을 먹으면 급하게 내려와야 했었죠. 그마저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자주 가지도 못했었고요. 그렇다 보니 결혼 후에 친정엄마와 언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겠나 싶어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고 엄마께서 제가 있는 곳에 오셔서 일주일 정도 저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직 제 자취방을 내놓지 않은 상태라 자취방에서 지내기로 하고 남친은 신혼집에 있기로 했었고요. 엄마와 오랜 시간 함께 지낼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남친에게 엄마하고 가족탕도 가고 집 근처 재래시장에서 장도 같이 볼 거다 하면서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마사지를 받으러 간다는 말에 서운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는 마사지 받을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아냐? 하면서요. 어이가 없었던 게 예식 3일 전에 어머님을 모시고 가려고 네일샵을 예약해둔 상태였고 그 사실을 남친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예식 준비 때문에 예산도 빠듯한데 마사지? 하고 짜증을 내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남친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중요한 건 마사지 비용을 저희 엄마가 내기로 한 상태였고 결혼 예산도 반반 했다는 겁니다. 친정 엄마가 아파트 전세 얻을 때 쓰라고 5천을 보태주셨고 딸 시집갈 때 주려고 제가 어릴 때부터 모아놓은 적금 5천도 따로 받았습니다. 시댁은 잘 모르겠지만 남친이 모아둔 돈을 쓰는 것 같았고요. 어머님께서 아들만 둘 키우느라 본인을 관리할 여유가 없었던 건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이게 예비 신랑인 남친이 저와 저희 엄마한테 섭섭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본인 엄마가 안 됐으면 직접 마사지를 끊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10년 넘게 본의 아니게 떨어져 살아서 모녀 사이가 애틋한 걸 잘 아는 사람이 저렇게 나오니 더 어이가 없습니다. 사치를 부리자는 게 아니라 엄마와 딸 둘만의 시간을 보내자는 건데 서운하다며 짜증내고 한숨까지 쉬는 남친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할수록 화만 나는 제가 이상한 걸까요? 후기입니다. 푸념처럼 적어놓고 이래저래 바빠서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릴 줄은 몰랐습니다. 진심 어린 조언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선 마사지 이야기는 남친을 만나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던 중 나온 거였습니다. 연애할 때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저희 모녀 사이를 더 챙겨줬던 사람이라 내가 뭘 들은 거지? 저 사람이 요즘 예민한가? 스트레스가 많은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겉으로는 뭐라고? 하는 날선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엄마 돈으로 다녀오는 거라 예산하고는 상관없다. 너야 엄마랑 평생 살았지만 나는 엄마 없는 빈자리를 평생 느꼈었고 그나마도 결혼하고 나면 더 못 챙길지도 모르니까 일주일만 엄마랑 보내겠다는 거다. 그런데 거기다 입을 대냐? 하고 조금 버럭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제 말에 남친이 그럼 뭐 갔다 오든지 하고 말하는데 때를 못 가리고 돈을 펑펑 쓰는 철부지를 대하는 듯한 말투가 너무 거슬렸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넘어갔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오늘 저녁에 잠시 이야기를 하자 했더니 일이 많다며 다음에 하자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번 주 주말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결혼이야 엎을 수 있겠지만 엄마가 속상해할까봐, 아니 엄마가 혹시라도 본인 탓을 하실까봐 걱정입니다. 저희 엄마의 성격상 그럴 것 같거든요. 마사지 그게 뭐라고 하시면서 자기 탓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마께서도 결혼을 잘못하셔서 모녀가 생리별을 하게 되었기에 딸이 같은 길을 걷는다면 그게 엄마의 가슴에 더 큰 못을 박는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라 저희 엄마처럼 모시려고 더 살갑게 대하며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시어머니 될 뻔하신 분의 심성이 너무 고우시거든요. 내일을 예약해드린 것도 처음에는 마사지를 말씀드렸는데 한사코 그런 데는 안 가신다며 거절하셨습니다. 가본 적도 없고 본인 같은 할머니가 그런 데 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고 하시며 친정 엄마한테 더 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한번 내려왔다 하면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교통비도 10만원씩 보내주시고 엄마 차 트렁크에 쌀과 잡곡, 미역, 굴비 등 이것저것 챙겨서 실어다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감사한 마음에 어머니께서 치장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셔서 딸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네일을 받으러 가자고 했었던 거였고요. 심지어 둘째 아들 장가 보낼 때도 손톱 한 번 못 해보셨다 해서 더 그랬었습니다. 남친은 자기 엄마를 챙기는 거고 저도 그런 어머니께 연민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저는 저희 엄마가 몇 곱절은 더 애틋하고 불쌍합니다. 제가 남친 어머니를 생각했던 마음과 남친이 저희 엄마를 생각했던 마음이 다른 온더였다는 걸 깨닫고 나니 의외로 쉽게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지나가면서 봤던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 대사가 그렇더라고요. 남자의 진심은 영원하지 않다. 한순간이다. 그 한순간에 네 모든 것을 걸지 말아라. 그 말을 듣는데 저한테 하는 말인가 싶어 제 결심을 더 굳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집은 대출입니다. 전세금 5천을 엄마가 보태주셨고 나머지는 전세금 대출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남친이 예전에 사업을 하다 빚을 져서 신용을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명절이 지나고 나면 제 앞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었죠. 가계약을 걸어놓고 넷째 주에 입주를 할 예정이었고요. 가구와 전자제품 배송을 다 맞춰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니 머리가 아파옵니다. 명절을 지내고 엄마와 시간을 보낸 다음 혼인신고를 하고 차곡차곡 제 삶을 쌓아갈 생각으로 기대에 차 있었는데 정리하는 게 맞다는 걸 알고 있지만 선뜻 실행에 옮기려니 마음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저도 엄마도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둘이 같이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락 되고 나면 한동안은 마음이 허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진행했다가는 평생 후회할 것 같기에 하나하나 잘 정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조언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이건 님 어머니께서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인 것 같은데요. 어머니 덕분에 사람 하나 제대로 걸러내고 잘못된 결혼을 안 하게 된 건데 오히려 잘 된 거 아닌가요? 살다 보면 나와 아주 가까운 줄 알았던 누군가가 내 부모님과 관련되었을 때 그 추악한 본색을 드러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실제로 경험했고요. 똥차 지나가면 벤츠 온다고 인연은 또 올 겁니다. 그러니 너무 실망 마시고 걸을 사람은 걸으세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아들이 엉망인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더구나 님의 예랑이었던 저 사람은 돈 문제까지 님에게 의지하려고 했었네요.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냉정하게 정리하세요. 두 번째 댓글. 마사지 때문에 파혼이 아니고 앞뒤 안 가리고 지엄마가 제일 불쌍한 저 남자 때문에 헤어지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알려줘야 심각성을 아나요?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쓰니 엄마의 눈에 눈물 날 일이 넘쳐날게 보이는데 잘못했다며 빈다고 넘어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댓글. 결혼이란 나와 같은 곳을 보는 사람과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이 힘드실 것이라 생각들지만 용기를 내세요.
아까운 청춘을 실수로 아프게 보내지 마시고요.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른 개체입니다. 서로 공감이 안 되는 거면 세상 불행을 다 짊어지는 거예요. 주위의 눈을 이겨낼 용기가 없다고 행복 찾는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시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분들이라도 님이 마음 주고 믿고 의지할 사람은 남편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님을 행복하게 못해줘요. 제 말 꼭 믿으시고 지금 마음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4번째 댓글. 저 남자 분명히 숨겨둔 빚이 더 있을 겁니다. 그지놈이란 님네 모녀 마사지 비용이 아까운 거죠. 왜냐하면 결혼해서 언감생신 꿈도 못 꿀 공짜 신혼집에 공짜 새 가정 가구를 받쳐주고 지 빚까지 같이 갚아야 될 여편네가 돈을 팡팡 쓰니 심사가 뒤틀린 겁니다. 제대로 된 남자는 대출 한 푼 못 받는 금전적인 상황에서 결혼은 꿈도 안 꿉니다. 여자 앞으로만 대출을 그만큼 당당하게 받으라고도 못하고요. 돈은 없어도 염치는 있어야죠. 치졸하고 종지만도 못한 그릇, 그마저도 이미 깨져서 줄줄 새는 그릇이네요. 안전이별하세요. 명절에 시어머니와 큰소리로 언쟁에 오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사과를 하라고 했었는데 이게 정말 제가 잘못한 건지, 정말 사과를 드리는 게 맞는 건지 여쭤보고자 글을 씁니다. 이야기에 앞서 저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결혼 1년 차에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정확히 양가 도움 없는 반반 결혼이었고 맞벌이 부부이고요. 급여도 비슷합니다. 지난 명절이 결혼 후 저에게는 시댁에서 보내는 첫 명절이었습니다. 설 때 교통사고로 제가 입원해서 못 갔었거든요. 퇴원을 하고 난 후 방문을 했고요. 참고로 시댁과 저희 집은 차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아무튼 추석 당일날 아침 9시 정도에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국이랑 김치에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바로 음식을 했었고요. 대뜸 시어머니께서 동태포 뜬 걸 한 바가지 주시면서 부치라고 하시기에 혼자 전 부치기를 시작했고 3시간 동안 말 그대로 전만 부쳤습니다. 시간이 정확한 게 오후 1시가 조금 넘어서 친구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그때 시간을 봤었거든요. 동태전에 꼬치전, 버섯전까지 혼자 다 하는데 3시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벌어진 술상에 전을 갖다 주시면서 합석을 한 상태였고요. 동서가 한 명 있는데 아이가 갓 돌을 넘긴 상태라 아이를 보고 있어 음식하는 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보느라 고생하는 걸 알고 있었기에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불만은 없었고요. 아무튼 전을 다 부치고 난 후 바로 잡채를 했는데 야채는 어머니께서 다듬어만 주시고 재료 하나하나 볶고 무치는 것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이후 뒷정리까지 저 혼자 다 했는데 끝난 시간이 오후 4시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는 저도 앉아서 음식을 먹었고 술도 한잔 하다가 중간에 고스톱도 치고 했더니 시간이 9시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집에 가자 하고 살짝 이야기했고 그때 남편이 집에 간다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하루 자고 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집에 가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명절인데 하루 자고 가라 한 번 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아니라며 집에 가겠다 거절했습니다. 시댁이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라 가깝다 보니 평소 자주 찾아뵀었고 동서네가 지방이라 자고 가야 했기에 저희까지 자게 되면 잘 곳이 거실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방이 3개인데 동서네는 아이가 있으니 방에서 자야 했고 시부모님도 방에서 주무셔야 하고 게다가 시골에서 혼자 올라오신 큰아버님까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잘 곳도 없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어머니께서 거실 넓으니까 거실에서 자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아니 집도 가까워서 평소 자주 찾아뵀는데 굳이 불편하게 거실에서 자고 갈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거절을 한 거였고요. 이후 시어머니께서 이것저것 챙겨주셨고 저와 남편이 시댁에서 나왔는데 어머님만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리 기사님께서 길을 못 찾으셔서 남편이 아파트 입구 쪽으로 나가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대뜸
그냥 자고 가면 되지 너는 뭐가 불편하다고 고집을 부리냐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고 가라면 그냥 자면 되지. 내가 너를 부려먹기를 하냐 뭘 하냐. 너가 오늘 한 게 뭐 있냐 하시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제가 오늘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전부 치고 잡채하고 뒷정리도 제가 혼자 다 했어요. 하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아까부터 자꾸 싸가지 없이 말대답한다. 아빠 없이 커서 예의를 모르냐?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셔서 아빠가 안 계십니다. 찾으려면 찾을 수 있지만 술집 여자에 미쳐서 처자식을 버리고 이혼 후 바로 시까지 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고요. 아무리 아비라지만 양육비 약속도 안 지킨 채 전화번호도 바꿔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께서 양육비 때문에 몇 번을 찾아가고 경찰서까지 가봤지만 정말 안 주면 그만이더라고요. 그리고 언니가 등록금 때문에 마지막으로 찾아갔을 때도 모르쇠 했던 사람이었고요. 정말 여기에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사람이었기에 아비라고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엄마께서 식당 일, 건물 청소 일을 밤낮으로 하시며 저희를 키워주셨고요. 아무튼 시댁에서도 그 인간의 외도로 이혼하셨다는 걸 다 알고 계신 상태였는데 저런 말씀을 하시니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어머님은 그렇게 자식을 잘 키우셔서 시동생이 고등학교 졸업도 못했나요? 라고 하며 질러버렸습니다. 시동생이 고등학교 때 사고란 사고는 다치고 다녔는데 여러 고등학교를 옮겨 다니다가 마지막 학교에서 선생님을 때려 퇴학을 당했거든요.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 바로 소리치며 욕을 하시는데 남편이 와서 겨우 말렸습니다. 남편이 오자마자 저는 차가 있는 쪽으로 자리를 옮겨버렸고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대화를 좀 나누고 난 후 시어머니께서는 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과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남편에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어른인데 한 번만 숙이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어른으로 보이지 않아요. 물론 제가 다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과하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남편은 이대로 평생 안 보고 살 거냐 하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전세대출 받는다고 혼인신고를 이미 한 상태라서요. 저는 계속 사과를 요구할 경우 이혼도 생각 중이라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했더니 저한테 시부모님 뵙지 않아도 된다며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시부모님을 안 보고 평생 살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과 한번 하고 말아야 할지 고민도 되고요. 제가 사과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입니다. 댓글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작이라고들 하시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전을 당일에 하냐고 하셨는데 저희 시댁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시댁에는 제사가 없고 아버님께서 넷째셔서 시골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적었다시피 전도 3가지만 하고 나물류도 안 합니다. 명절 음식이 전, 잡채, 소갈비가 다예요. 겉절이 같은 건 시어머니께서 미리 해두셨고요. 일하는 시간이 길어졌던 건 전의 종류는 적었지만 양이 정말 많았습니다. 솔직히 음식하면서 힘들다고 느낀 부분은 없었어요. 제가 워낙 음식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결혼 후 첫 명절에 참석 못한 부분이 있어서 혼자 다 한 것도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혼자 일을 했다는 걸 다 떠나서 저한테 아빠 없이 자라서 예의를 모르냐고 하신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상황을 다 아는 남편이 어른이라는 이유로 사과하라고 한 게 화가 났었고요. 물론 저도 어떻게 그때 생각이 났는지 시동생의 고등학교 이야기를 했었지만 제가 글이 잘못한 건진 모르겠습니다. 이 글의 링크는 남편한테 보내줄 예정이에요. 제 편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가 어느 부분에서 화가 났는지와 다른 분들의 공감도 남편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결혼은 둘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끼리 하는 거라는 말. 그리고 그 집 부모도 보고 하는 거라는 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네요.
저도 어느 댓글처럼 거지 같은 집안에서 살았기에 할 말은 없지만 시어머님이 100번, 1000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여기서 더 시어머니께 사과를 하라고 한다면 저도 여러 방면으로 알아봐야겠죠. 이혼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내일 남편한테 링크를 보내고 남편의 행동을 본 후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볼 예정입니다. 본인 일인 것처럼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언니가 속상해할까봐 언니한테 얘기 못하고 이곳에 글을 올렸던 건데 덕분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후련해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사과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버지 얘기를 꺼낸 데서 선은 시어머니가 넘으신 겁니다. 어른이니 먼저 사과드려야지 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오히려 앞으로 님을 더 무시하겠죠. 영 끊을지 말지는 님의 선택이고요. 끊을 거면 남편만 왕래하라 하시고 안 끊을 거면 다음에 가서 아무렇지 않게 대하세요. 가더라도 앞으로는 절대 님 혼자 일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님 남편의 책임도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잘 데 없는데 어머니가 자고 가라 하면 어디서 자라는 거냐 하고 자기 선에서 딱 잘랐어야 했고 님만 일하면 자기라도 님을 챙기면서 같이 일을 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방관하고 결정은 님에게 떠넘기고 고생시키고 욕까지 먹게 하더니 이제 와서 님한테 사과까지 하라니요. 오래 믿고 살 사람은 아닌 듯 보입니다. 두 번째 댓글. 아무리 개차반 부모라도 내 부모 욕하는 인간은 상종하는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선빵 쳤으니 시동생에 관한 정도의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인연 끝낸다 하시고 남편이 안 된다 하면 이혼하자 하세요. 그 시어머니 다시는 만나지 마세요. 세 번째 댓글. 어른이 어른다워야 사과도 하고 공경도 하는 건데 시어머니가 먼저 막말하고 아래껏 취급하는데 뭘 어떻게 잘 지내나요? 남편만 아니면 평생 엮일 일 없는 아주머니인데 남편 어머니라고 대접하니까 며느리를 우습게 여기나 봐요. 시어머니가 먼저 선 넘은 거 사과 안 하면 님도 사과하지 말고 왕래 안 해도 됩니다. 남편이 중재 못하면 이혼도 고려하시고요. 네 번째 댓글. 자주 왕래하고 있는데 굳이 거실에서 자면서까지 자고 갈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부모 운운하며 말하는 시어머니 인성이 참... 사과할 것도 없고 오히려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댓글. 남편 놈 미친 거야. 아내 혼자 몇 시간을 음식하게 만들어 놓고는 지 엄마가 막말했는데 사과를 하라고요. 주둥이 효자놈이네요. 다시는 그 집에 가지 마세요. 남편만 보내시고 지들끼리 음식 해먹고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